안녕하세요. 저는 7년 전에 귀여운 꼴찌 역할로 나왔던 지금도 귀여운 엄규민이라고 합니다. 아 그때 귀여운 꼴찌였어요? 네네. 아 우리 또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다큐멘터리에 7년 전에 나왔던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큐 그 촬영할 당시에 두 분 나이가 이제 그 17살. 네.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나이가? 24이요. 지금은 이쁘게 군 복무. 군 복무 중이고. 아 그때는 귀엽게 학창생활, 지금은 이쁘게. 아 그때는 귀엽게, 지금은 이쁘게. 네, 이쁘게, 네. 아, 좋습니다. 도윤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는 의과대학에 진학을 해서요. 현재 이렇게 의대를 6년 동안 다녀야 되는데 맞아요, 그중에 5년에 해당하는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아 이제 본과 3학년이구나. 네, 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약간 또 좀 얼굴이 그 얘기를 듣고 해서 그런지 전형적인 의사 선생님 그렇습니까? 예, 의학 박사 선생님. 아니 근데 이게 저 드라마에서는 이제 최우숙 씨하고 김다미 씨가 남녀 학생의 그 로맨스가 좀 담긴 그런 드라마잖아요. 그 드라마 보면 저도 보거든요. 아 되게, 그래요. 네, 되게 부럽다. 최우식 씨가 그러니까 본인이잖아요. 그 에피소드 가운데 저건 난데 뭐 이런 보시다가 좀 느껴지는 게 좀 있었습니까? 네, 좀 말이 좀 느리더라고요. 예, 예. 네, 저도 말이 좀 느리고. 아 그리고 미술도 하셨고 그림 계속 그리시는. 맞아요. 짧게 입시미술 한번 짧게. 와, 입체감이 살아있네 그냥. 그리고 그 비 오는 씬이 있었어요. 아빠는 해가 분명히 해가 쨍쨍했는데. 되게 불안정. 지금 우리나라 상층에는 찬 공기가 머물고 있는데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 대기가 급격하게 불안정해져서 강한 상승 기류로 인해서 비구름이 갑자기 발달. 이상하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냐? 사람 피곤하게. 네, 저는 이제 도윤이랑 산에 가는 씬이 있었는데 예. 거기서 물을 먹는데 갑자기 도윤이가 물은 얼마나 내 부피가 통증할까? 산에서 물 먹는 데까지 그런 얘기 해야 돼? 드라마에서도 그런 비슷한 거기 또 참고를 했구나. 옆에서 촬영하는 게 너희들 공부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재밌는 경험을 주길 바란다. 선생님, 이 문제를 로피토의 정리로 풀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첫 수업부터 난관입니다. 너 때문에 등교 시간 30분 빨라진 거 몰라? 그러니까 내가 네 시간을 얼마나 구제해주고 있는 걸까? 규민이는 매일 1시간 일찍 일어나 도윤이의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에 나오는데요. 유난히 피곤해 보이는 규민이. 학교 다니다가 어떻게 갑자기 이제 EBS 다큐에 이렇게 출연하시게 됐는지. EBS에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공평하게 기회를 줘요. 특정 학교만 찍을 수는 없으니까. 거의 그 말투가 교수님이시죠? 그렇습니까? 이게 되게 차분하고 예. 그렇죠. 귀에 쏙쏙 들어오네. 예, 그래서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에 있는 한 20개 정도의 학교에 EBS에서 이제 공문을 보내주셨어요. 어쩜 이렇게 진짜 교수님처럼. 저희가 이제 두 학생을 찾고 있다. 그래서 함께 멘토 멘티를 하면서 함께 공부할 친구들을 찾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 어떻게 또 저희들을 그 와중에 선택해 주셔가지고 본인 입장에선 감사하지만 약간 아니 꼴찌로. 규민 씨 입장에서는 어떠셨어요, 규민 씨는? 아 저는 뭐 20개 학교 뭐 그런 건 처음 듣는 얘기. 그러니까 이 내막을 전혀 모르고 있군요. 네네네. 네, 근데요. 이제 저도 1학년 때 반장이었고 이 친구도 이제 반장이어서 좀 볼 기회가 잦아졌다가 이제 갑자기 친구가 오더니 그런 멘토 멘티 프로젝트가 있는데 꼴찌란 말을 딱 빼고 솔깃하셨구나 그냥. 네, 이거 네. 대학 갈 때 스펙으로 써야겠다. 그치 뭐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뭐 했으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솔깃해서 한 건데 방송 딱 나오고 보니까 전기 꼴등으로 이제 그건 처음에 몰랐어요? 네. 이게 그쪽 PD님한테도 들은 적 없고 그냥 두 학생이 함께 짝을 이뤄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그 저도 정도로 처음에 알았구나. 받아서 네네. 한창 감수성 예민할 때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면 차 꼴찌 지나간다고 사람들이 눈으로 막 말할 거 아니야. 맞아. 이게 사실 꼴찌라는 단어가 주는 좀 폭력성이 있거든요. 나에게 주는 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규민이한테 많이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그치. 저의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프로젝트 자체가 규민이가 저에게 모든 것을 맞춰야 되는 그런 취지였단 말이에요. 때로는 규민이한테 막 싫은 소리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막상 나온 다큐를 보니까 예. 너무 제가 말을 너무 조금 험하게 그치. 해준 것 같아가지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어떤 말이 조금 제일 좀 미안했어요? 공부할 때 토하면서에 막 토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봉지를 가져서 토하면서 하란 말이야. 막 그런 말들 한단 말이에요.
리액션이 좋다. 많이 보니까. 제가 리액션 되게 야, 리액션이 이렇게 떨어뜨린. 와. 근데 뭐 이렇게 뭘 못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토 나와요. 토 나올 것 같아 이런 말 하지 마. 그렇지. 정말 나올 것 같으면 봉지를 갖고 와. 토 하면서 해. 이걸 그대로 외워. 그렇지. 이 문제거든 그대로 외워. 자는 거는 솔직히 좀 한심해요. 자는 건 충분히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도 정말 뒤에 나가서 서 있으면서 잠을 깰 수도 있는 건데 아예 그냥 수업 자체를 포기하는 거니까 귀를 닫아버리는 거니까. 방송 나가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규민이한테. 예. 내가 너무했다고. 지금이라도 슴슴한 사과의 인사를 전합니다. 근데 왜냐면 이게 이제 방송상으로 그런 것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그쵸. 사실 임팩트 있는 것만 자르다 보니까 항상 임팩트 있는 말만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또 심한 말도 했는데. 방송은 또 그래야 예. 이 보시는 분들이 확 몰입이 돼요. 슴슴한 말 했어봐요. 도윤 씨가 처음부터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루에 아침에 되겠습니까? 벌써 그럼 맥이 확 풀리잖아. 수학 문제 하나를 놓고 친구들과 씨름 중이었네요. 수학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깊게 파놓은 함정이 있다 해도 그 함정을 딱 이렇게 발견했을 때 그 희열감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걸 어디다 써먹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배워야 하나? 이거 우리 저기 할머니가 많이 하시던 그죠. 자기 이름 석자만 쓰면 그냥 되지. 자기 이름 석자만 쓰면 되고 더하기 곱하기 빼기. 그죠. 도윤 씨는 좀 어떻습니까? 본인이 수업 받다가 좀 잠이 와서 잔 적 있어요? 그래도 있겠지.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든 안 자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저는 있겠죠. 고등학교 때 세수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이게 왜요? 자지 않으려고 막 한 겨울에도 그냥 차가운 물로 그냥 네. 막 냉수마찰하고 막 저는 그렇게 깨어 잠을 있으려고 자지 않으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막 예. 공부가 막 대단히 재밌다? 저도 사실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는데 예.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공부를 내가 정말 하기 싫어서 마지못해 공부하면은 이렇게 웃으시는 거죠. 지금도 왜 딴 데를 봐. 맞죠. 근데 막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면은 저는 고등학교 3년을 저는 못 버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그냥 재밌게 하자라는 주문을 제 스스로 그냥 많이 걸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또 맞는 얘기예요. 우리 또 도윤 씨에게는 그만큼 또 공부가 잘 맞았던 거고. 아니 사람이 너무 열심히 살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나중에도 열심히 살 수 있는 때가 많을 텐데 굳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치. PD님이 저한테 쟤는 집에서 공부하는데 넌 맨날 나가 있냐? 나가 있냐. 집에 좀 있어라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해서 중간에도 이제 막 안 하고 싶다. 이거 그만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라고 하던 거예요? PD님께서 따로 이제 부르시더니 괜찮다. 금방 끝난다. 금방 끝난다. 거의 다 지금까지 좋다. 했다. 거의 다 했다. 그래서 막 도닥여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나왔어요 방송에. 방송에. 네, 벤치에 앉아가지고 막 표정 썩어가지고. 진짜 잔인해. 그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저 카메라 들고. 와, 진짜 이거. 다음 쉬는 시간 밖에 나와 있는 규민이를 발견했습니다. 짜증 많이 났어?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어떻게 왜요? 오늘 야자 안 할래요. 왜요? 자율학습 시간 있으니까 갈래요. 내가 왜 이랬지? 저희 다큐가 뭐 정말 완전 극사실주의였거든요. 뭐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정말 있는 그대로의 저희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장면 역시 그냥 여과 없이 나가지 않았을까. 사실을 추구했던 그런 다큐멘터리다 친 보니까. PD파? 친 PD파요? 저친 PD파죠. 도윤 씨는 상당히 그 PD님 쪽에 좀 약간 그 좀. 사측이네 사측. 규민 씨는 어떻습니까? 좀 그땐 기분이 좀 어떠셨는지. 그때 프로젝트 전과 후에 이제 달라진 점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촬영할 때만 이제 옆에서 따라하는 척을 했고 집에서는 이제 제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뭐 달라진 게 없잖아요. 왜 웃으시죠? 제작진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하셨겠는데. 아니 뭔가 그래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그러면 끝에 성적이 별로 안 달라졌어요?
저는 첫 성적이 없었어서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요. 그럼 어느 정도가 나왔을까요? 그래도 한 중간쯤 했던 것 같아요. 중간. 그러면 꼴찌에서 어느 정도 중간으로 가니까 뭐 방송상 마무리는 별 상관이 없었겠네요. 그쪽은 상관이 없죠. 흉이 졌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그냥 아문 게 아니에요. 흉이 졌어. 아니 도윤 씨 입장에서는 좀 3개월 마무리하고 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우선 굉장히 뭐 시원섭섭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마이크가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저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저의 이거 스트레스 일상의 받죠. 생활이라든지 말투라든지 그 마이크가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을 때 그런 행복함, 그런 시원함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규민이한테 많은 정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좀 아쉬움도 있었고 또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비록 이제 저희는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어린 학생이지만 저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해서 나중에 또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머리 왜 긁어요? 머리 왜 긁어요? 아니 가려울만해. 가려울만해요. 저도 긁을까 했거든요. 나도 가려운데 참아야 되나? 네, 그래서 10년 후에 다시 한 번 더 비슷한 다큐를 찍었으면 좋겠다. 아니 이제 규민 씨는 이제 3개월간 그 전교 1등하고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네. 어쨌든 좀 어땠어요? 전교 1등이랑 공부했다기보다는 전교 1등의 공부를 바라보고 전교 1등 옆에서 숨 쉬는 거 정도? 처음에 좀 열심히 같이 해보려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제 저는 공부를 할 때 이해를 해야 하는 스타일인데 이 친구는 무작정 옆에서 외우라고 시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외우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보고는 외우래. 자기 공부해야 되니까. 네. 아니, 내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공부는 물론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데 기본적인 암기는 또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 공식 같은 거. 우리가 구구단을 마치 외워야 되는 것처럼 그거는 뭐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암기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학습이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도윤 씨도 약간 열이 좀 받은 것 같네요. 저도 이제 근데 반대로 도윤 씨도 규민 씨 때문에 좀 내가 이런 거 좀 신기했다 내지는 이런 걸 좀 영향을 받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규민이 그림을 처음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거의 뭐 예술 작품을 본 줄 알았어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더라고요. 진짜 잘 그렸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이제 뭐 국어, 수학, 영어를 잘하는 것도 그 많은 장점들 중에 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구나. 내가 그렇지. 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고 전혀 교만할 게 아니고 전혀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정말 감사하게 이 부분에 작은 재능이 있을 뿐이고 규민이는 또 그림이라는 면에서 또 다른 큰 재능이 있구나.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각자 장점들이 다르니까 칭찬에 약한 타입인가 봐요. 네. 좀. 칭찬하니까 막 어쩔 줄 몰라. 차라리 욕을 해줘. 저랑 좀 비슷한 게 많죠. 두 분은 원래 꿈이 뭐였는지 우리 도윤 씨는 원래 의사였습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이제 의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던 것 같아요. 케냐를 다룬 다큐멘터리였는데 많은 분들이 평생 의사 한번 보지 못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 아픔에 그냥 계속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을 보면서 의사가 되어서 정말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처음으로 의대를 가기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도윤 씨는 지금 굉장히 좀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도 의사 선생님 되셔도 우리 환자분에게 그런 여러 가지 설명을 굉장히 빠르게 정확한 딕션으로 랩하듯이 발음이 좋아요. 네, 발음이 좋아, 발음이. 그리고 진짜 의사 선생님이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이런 분이 의사 선생님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돼야 막상 돼요. 또 의대를 가니까 저보다 공부도 훨씬 잘하고 인품도 정말 좋은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걸 보면서 항상 동기들로부터 정말 많은 걸 또 배우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좋은 말도. 아니 규민 씨는 좀 어때요? 어릴 때, 아기 때는 뭐 비둘기? 비둘기. 네. 왜요? 학교 가는 길이 너무 이제 막 돌아가고 막 하는데 날아가고 싶어가지고 비둘기. 네. 나 무슨 말을 못해. 인간 말을 못하잖아. 나 근데 이걸 알잖아요. 학교 가기 막 싫은 날. 그렇죠. 막 저렇게 새처럼 날아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 가긴 가야 하거든요. 되니까. 네. 나 이게 좀 너무 저는 돌 되고 싶어요. 돌. 돌은 가만히 있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해. 서로인데 또 뭐 삶에 바쁘다 보니까 연락이 좀 뜸했다. 7년 만에 다시 보니까 좀 어떠셨는지 서로. 근데 정말 우연치 않게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카카오톡에 생일 공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7년 동안 그 공개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왠지 이 느낌에 왠지 그 공개로 설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개로 딱 돌렸는데 그날 딱 규민이한테 딱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냐? 그러더니 일주일 있다가
야, 유퀴즈에서 연락이 왔더라. 그렇게 이게 연락이 트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또 딱 일주일 전에 그런 또 우연히 또 인연이 닿아가지고. 생일 선물이네, 생일 선물. 맞습니다. 어떻게 7년 만에 또 그렇게 또 생일 축하한다고 또 문자를 보내게 됐어요? 갑자기 또 그의 우리는 때문에 다큐가 뜨고 해서 이 주변에서 막 연락 오고 해서 생각이 나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비둘기가 됐네요. 진짜 그러네. 소원 성취했네요. 그 또 보니까 또 비둘기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귀가 작아요. 내가 아까부터 계속 생각했거든요. 아니 거기까지 가지 마. 아니 귀 작은 건 왜 얘기해? 아니, 좀 비둘기가 귀가 좀 작으니까. 네. 그쵸. 근데 비둘기 좀 닮았어요. 닮았어요, 진짜 닮았어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10년 됐을 때 한번 다시 한번 찍고 싶다 이런 다큐를 얘기를 하셨는데 10년 뒤에 다시 다큐를 찍는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 같은지 뭐 3년 후인데 3년 후에도 뭐 그때는 좀 깜찍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 이쁘고 귀엽고 깜찍하게. 학창 시절 귀여웠고 지금은 이쁘게 군복무중이었다면 3년 후에는 깜찍하게 있지 않을까. 예, 깜찍한 비둘기가 돼서 우리 도윤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대로라면 아마 이제 의사 면허를 따서 그렇겠죠. 의사로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을 것 같은데 저의 지금의 소망대로 그때도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처음에 꿈꿔왔던 그 소명감 있는 그 의사가 되는 것이 저의 10년 후에 3년 후에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내 머릿속에 이것인데 요즘 두 분의 뇌 구조를 말씀해 주신다면? 저의 뇌는 한 가운데 80%는 학업인 것 같아요. 학업. 네. 이제 실습을 시작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환자분들을 직접 대면하게 되었는데 이제. 네네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의학 지식을 조금이라도 잘 전달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저의 학업에 대한 부분이 한 80%인 것 같고 20%는 저의 비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의사가 돼야겠는가? 저의 뜻을, 저의 소명을 잃지 않고 정말 저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어가지고 저의 20%는 저의 미래를 그려보면서 비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규민 씨의 뇌는 어떻습니까? 뇌 구조는? 네, 저는 100%가 저녁. 타이밍이. 야 이거는 뭐 맞네요. 예, 지금 뭐 100% 저녁.